지난 시간에 140쪽부터 해가지고 함수 배웠지? 네. 함수가 뭐라고 선생님 설명해 줄 때? x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면 되는 거. 거기서 나오는 x랑 y는 변하는 숫자,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수는 변하는 숫자 x, y에 대해서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을 딱 몇 개 정해줘야 된다? 하나가 정해지는 관계였었고, 지난번에 이렇게 x 값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니까 얘네들을 쌍으로 묶어서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 순서상으로 나타낼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건 약속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숫자로 3,4 하면은 x가 뭐일 때 3일 때 y의 값은 뭐다? 4라고 얘기를 해주면 약속인 거야. 약속인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뜻도 배웠고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함수값이라고 나오죠. 함수값이라고 나오죠? 네. 함수값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y는 fx. y는 fx. y는 fx인데 지금 봐봐. x에 대해서, 변수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 정해지잖아. 이 y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x값에 따라 정해지는 y값을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3,4에서 함수값은 4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관계식에다 우리 숫자만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는데, 자,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46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좌표평면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좌표평면에다 표현하는 걸 배운다고 했어. 자, 그래서 좌표평면에는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그죠? 그죠? 그래서 봐봐, 가로선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지? x축이라고 불러요. 보이죠?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세로선을 y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네. 우리가 수직선만 배웠었다고 했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양수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이다. 이 가운데 기준이 되는 점이 원점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가로선 x축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이제부터 함수를 배우려면 y축도 알아야 돼. 왜냐면 함수는 변하는 x값에 따른 y값을 동시에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x값만 좌표평면에 표시하면 되겠어? 아니지. 그에 따른 짝꿍인 y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y축도 알아야 돼. 그럼 y축도요,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위로 갈수록 양수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음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y축은 0, 1, 2, 3, 4, 5. y축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 얘기한 3,4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요? x는 몇 칸? 3칸 가야 되죠. x는 이렇게 3칸 가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y는 몇 칸? 4칸. 위로 4칸. 간 데서부터 위로 4칸이니까 여기에다 점을 찍으면 얘를 3,4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뭐냐 이게? 마이너스 1,3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마이너스 1은 여기죠. 3이면 하나, 둘, 셋이니까 걔네들이 만나는 점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좌표평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는 잘 보면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몇 칸이 보여? 네. 4칸이 보여. 면이 몇 개 있어? 네. 4개 있어.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사분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면이 몇 개? 4개. 그래서 몇 분면? 4분면이래요. 4분면.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거기 4분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좌표축에 의하여 좌표축은 몇 개? x축과 y축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좌표평면의 4부분을 각각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좌표축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진하게 보면은 이렇게 무슨 축?
x축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y축이 있어요. 선생님 x축이랑 y축을 바꿨으면 안 돼요? 안 돼. 약속했잖아. 수학 배우는 사람들끼리. 혼자만 x축이랑 y축을 바꿨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불렀다? 원래점,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좌표 평면으로 순서상으로 쓰면 몇 콤마 몇일까요? x도 0, y도 0. 0,0의 위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시작하여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여기 제 2사분면, 여기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순서는 이렇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호를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부호가 의미를 하는 게 뭔지 보면은 우리가 아까 계속 처음부터 선생님이 순서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함수는 변하는 수 x에 따라서 정해지는 오직 하나의 y값을 같이 이쁘게 세트로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쌍을 묶어서 나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을 표현을 할 때 x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같이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에 지금 괄호가 있고요. 부호가 써있지 않아요? 이 써있는 부호는 x와 y의 부호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좌표인지는 모르겠지만 1사분면에 어떤 점이 찍혔어. x가 여길 거고 y가 여길 거라서 걔네들이 만나는 점이 찍힌다고 쳤을 때 얘네들 x와 y 부호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플러스일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네. 주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x 1사분면에 점이 있다. 1사분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x는 무조건 부호가 뭐다? 플러스고 y도 뭐다?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사분면 어딘가에 점이 찍혔다고 볼까? x는 일단 음수예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y는 0보다 위에 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2사분면은 x는 무조건 음수인 거고요. y는 플러스 부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야. 그죠? 네. 자, 3, 4분면을 넘어가면 3, 4분면에 예를 들어 점이 여기 찍혔다고 볼까? 그러면 x는 여기 0보다 왼쪽에서 음수예요. y는 0보다 아래니까 음수. 그러니까 3, 4분면의 부호는 x는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4, 4분면에 만약에 여기에 점 찍혔다. x는 뭐야? 플러스네? y는 뭐야? 마이너스네?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1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라고 물어봤어. 마이너스 5,1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은 2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맞죠? 마이너스 5가 이쪽에 있을 거고 1은 이쪽에 있을 거니까 만나는 점 여기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몇이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찍히는 거니까 몇 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의 부호만 보고도 이 아이가 4개에 있는 사분면에서 몇 사분면에 찍혀있는 점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고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법을 배웠고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의 부호를 봤을 때 이 아이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점이 찍힐 수도 있어. 이건 어느 사분면이 이게? 1이야 4야? 1. 1과 4 사이야? 1. 이럴 때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축 위에 있는 점은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좌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면, 얘가 얘네가 5라고 쳐봐. x가 5인데 y는 뭐야? 0이죠? 얘는 5,0이라고 쓰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좌표는요 마이너스 5,0이에요. 하지만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만 보고도 이 아이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진짜 오늘부터 배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156쪽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함수 시간에는 크게 함수 두 가지 종류를 배울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걸 배울 거예요. 위에 크게 제목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y는 ax, 뭐 a는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운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래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네. 그래서 함수 y는 fx에서 x와 2에 대응하는 함수가 y로 이루어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거야. x, y 순서상 세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좌표로 하는 전체를 어디에다 그리는데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게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배울 함수는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함수의 시작이에요. 자, y는 ax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a는 0이면 안 돼요.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x는 무조건 0이니까 y는 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x랑 y랑 쌍을 지을 수 있는 개수들이 있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안 되고요. y는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y는 ax 그래프를 볼게. 자, 일단 y는 ax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대요? 원점 몇 콤마 몇? 0,0. 원래 아까 좌표 평면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원점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원점은 0,0을 지난다는 건데 선생님 전 저 A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소문자 A 보이지 얘들아? 이 A 별거 아니야. 숫자가 들어갈 자리예요. 저 A 대신에 2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고 3분의 1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정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 유리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 A는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얘를 들어서 Y는 2X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 관계식이 Y는 2X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Y는 2X라고 나와 있죠. X가 0이야. Y의 그때 Y 값은 몇이지? 함수 값은? 이 말은 X에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Y 값은 뭐가 나오죠? 0이는 0. 0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X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은 넣는 거야. 1 곱하기 2는 2. 그때 함수값 2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X에 2를 넣어볼게요. 2 넣는 거니까 2 곱하기 2니까 Y값은 뭐로 정해진다? 4가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몇이다?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점은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5개만 쓰긴 했는데요. 이 5개도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점을 뻥뻥 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뽕뽕 찍혀 있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까 저기 첫 번째 0,0 여기에요. 맞아요? 자, 1,2 x가 1일 때 y는 2였으니까 여기 뽕 찍혀져 있죠. 책에도. 자, 3은 안 했어. 2,4 여기 있죠. 보여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여기 찍혀있네. 됐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선생님 지금 점을 찍었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얘는 점이 좀 띄엄띄엄 간격이 있죠? 여기 봤더니 되게 촘촘하게 있지 않니 얘들아? 네. 저쪽은 완전 직선으로 되어 있지? 네. 차이점이 뭐냐면 나와 있지. 잘 보세요. x가 정수일 때 정수는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 3개 뿐이죠. 정수일 때 함수 y는 2x의 그래프는 첫 번째 그림이야. 선생님 지금 정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x값 사이의 간격을 좀 더 좁게 했대.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2분의 1 같은 경우 맞아요? 네.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는 y값은 뭐야? 1. 1인 거지. 2분의
2분의 1도 하는 거야. 봐봐. x가 2분의 1일 때는 1. 여기 찍었잖아,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점을 하나 더 찍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1 말고도 0과 1 사이의 유리수가 무수히 많지 않니? 그걸 점점점 좁혀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이 없이 다 메워지지 않겠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됐다? 원점을 지나는 어떤 선, 직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함수를 할 때 문제에서 많이 접하겠지만 정수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지, 유리수만 가지고 그리라고 했는지, 수 전체를 가지고 그리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아까 전에 그대로 하자고 하면 선생님이 정수만 가지고 했을 때 얘네들 지금 간격을 보면은 이만큼이나 됐잖아. 근데 뭐 여기 보니 좀 더 좁게 했을 때는, 유리수까지 했을 때는 간격이 좀 더 좁았죠. 그리고 수 전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의 일직선이 되었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직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함수 y는 ax 그래프에서 다른 건 됐고, 얘들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y는 ax의 a는 변하는 숫자라고 했어. y는 3x도 원점을 지나겠죠. 맞죠? y는 마이너스 3x도 원점을 지나겠죠? y는 3분의 1x도 원점을 지나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모든 그래프 형태들은 다 어디를 지난다?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오늘의 메인인데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설명을 하고 문제 선생님이 다시 풀이를 해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y는 ax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하나만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아마 보일 거야. 너네들 보면은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아까는 선생님이 y는 3x 그래프도 되고 y는 마이너스 3x도 되고 라고 얘기했죠. 얘네들의 차이를 보면 얘는 3인데 얘는 뭐다? 마이너스 3이야. 그 차이를 배울 거야. 자, y는 ax인데 이 앞에 있는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갈라서 공부를 해보면,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a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x 앞에 있는 숫자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럼 얘는 y는 3분의 1도 가능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뭐이기만 하면 돼?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모양을 봅시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요, 중요한 건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기억하면 돼요. 우리 오른손잡이 아니야? 그치? 보통 왼쪽에서부터 써나가지 않아? 그치? 그림을 그릴 때 왼쪽에서부터 그린단 말이야. 끝점이 하늘을 향해 있어. 자, 그럼 반대쪽을 볼까? a는 0보다 작을 때는 끝쪽이 어디야? 바닥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보면은, 자, a가 0보다 클 때, 아까 a가 0보다 클 때는 예를 들어서 했던 것처럼 아까 y는 2x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어? 네. 그려봤을 때 아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됐죠? 이거는 그려봤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y는 마이너스 2x는 안 그려봤네? 한번 그려볼까? 0,0 지나는 거 맞아요? 1일 때는 마이너스 2예요. 맞아요? 2일 때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요?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일 때는 플러스 4. 자, 그럼 이것만 찍어볼게, 얘들아. 보이려나? 그러니까 0,0 지나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일 때는 2. 하나, 둘. 여길 지나죠?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는 4. 이렇게 지나죠?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2. x가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 됐어요? 네. 자, 그리고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 이쯤? 됐어요?
자, 점 찍힌 거 한번 이어볼게요. 점 찍힌 걸 이으면 어머, 끝이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죠. 반대의 모양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끝점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끝점이 밑으로 내려오는 모양의 그래프가 무조건 그려진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무조건 그래도 어디든 지나야 돼.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돼요. 자, 그래프 모양을 다시 볼게요. 원점을 지나고 원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양이변입니다. 무조건 y는 a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야 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맞죠? 근데 뭐 오른쪽 위, 왼쪽 아래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그래프의 모양 형태를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끝부분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하고 어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된다. 됐어요? 즉 얘는 어떻게 보면 형태가 증가하는 형태이지 않니? 마지막이? 이 아이는 마지막에 어때요?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을 볼까? 우리 아까 사분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얘는 어디랑 어디만 지났어? 여기가 1, 2, 3, 4라고 했죠? 네. 어디를 지났어? 제 1, 3, 4분면을 지나네? 맞죠? 얘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냥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나는 사분면 그림 딱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가 어디를 통과하냐 이 얘기예요. 아까 1, 2, 3, 4, 4분면이라고 했죠? 여기는 뭐야? 2, 4, 4분면을 지나는 모양이에요. 딴 데 지나? 안 지나지, 안 지나지.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난다. 어떨 때? A가 0보다 클 때. 2, 4, 4분면을 지난다. 어떨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증가, 감소 상태를 봅시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주면은 자,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이 그래프예요. 자, 봅시다. 여기 원점이고 1로 갈수록 X값은 어떤 거야? 증가하는 거 맞아? 네. 자, X가 만약에 1이었어. 1일 때 여기 찍혔지, Y는. 맞아요? 네. X가 만약에 2로 갔다? 여기에 찍히지. Y도 더 높아지지 않았어요? 네. 맞죠? 그럼 여기에 찍혔어. X 커지고 Y도 더 위로 올라갔네? 네. 맞아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이 아랫부분도 볼까? 얘들아, 여기에서 이쪽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음수 부분이잖아, X에서. 네. 증가하려면 이렇게 갈 때 X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죠? 잘 봐요. 여기 있을 때 볼까? 여기에 있을 때 X가 Y는 이쯤이었죠? 네. X가 좀 더 커진 거 맞아? 이쪽이 커진 거죠? 커졌을 때 Y는 얘도 위로 올라왔네. 맞아요? 네. X가 조금 더 커졌는데 점 찍힌데 보니까 Y도 위로 올라가네. Y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커지는 거잖아. 그쵸? 그럼 A도 어떻게 된 거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도 해요. 증가하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얘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나? X값이랑 Y값의 변화가 어떤가? 자,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린 게 그래프인데 봅시다. X가 1이었나봐. Y는 여기였어, 그때. X가 좀 더 커졌어. 2로 갔는데 Y는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네? 왜? 여기 밑에 음수인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더 작은 수 아니야? 맞죠? 그러면 하나 더 커졌어? 더 밑에 좀 찍혀있네? 그럼 얘는 X가 커지니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 그럼 이쪽 부분도 한번 볼게요. X가 처음에는 이만큼이었어. 그럼 그때 Y는 여기 위에 있었죠? X가 조금 더 커졌는데 그때는 Y가 쟤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죠? 네. X가 커졌더니 Y는 또 내려왔어. 즉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거고 이러한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감소하는 감소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함수 모양을 보고서도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개수, 그 X 앞에 있는 개수를 A라고 하잖아. 그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어떤 그래프가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는 1, 3, 4분면을 지난다고 했지? 네. 감소하는 함수 그래프가 2, 4, 4분면을 지난다고 했죠? 네. 자, 보면은 y는 5x 그래프는 증가하는 형태이겠죠? 네. 이번에 y는 마이너스 5x는 감소하는 형태겠네? 네. y는 3분의 2x는 양수,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x 앞에 있는 수가 음수니까는 감소하는 형태겠네? 맞죠? 네. 5번도 음수니까는 감소하는 형태이겠네. 자,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걸 모두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네. 몇 번이랑 몇 번일까? 1번이랑 3번. 1번이랑 3번. 그치, 나머지는 다 2, 4, 4분면 지나지만 1번이랑 3번은 1, 3, 4분면 지나니까. 어렵지 않죠? 오늘은 일단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문제 풀이에 대해서 선생님 정리를 다시 해줄게, 얘들아. 앞에 좀 다시 가는 거죠. 3분의 2.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7. 잘 봐. 쟤 음수 곱했지? 이거 왜 뒤집어졌는지 알겠니? 네. 이제 잘 봐봐.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 왜? 여긴 지금 이미 뭐가 됐어? 양수가 됐잖아. 큰 수가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작은 수가 왼쪽에 와야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x까지 됐네. 뭐야? 더하기 3분의 5를 더하기 3분의 5를 이제 양변에다가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써봅시다. 얘가 뭐 결국 뭐야? 얘가 얘잖아. 맞아? 예. 그건 A라는 거 아니야? 맞죠? 네. A가 어떻게 된다고? 3분의 10이지. 그리고 얘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2. A 범위가 나왔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를 찾아서 두 개 다,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뭐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어떤 걸 봐야 되나? 129쪽에 8번 한번 볼게요. 129쪽에 8번. 같은 유형인데요. 오늘은 첫 설명이니까 나중에 또 들으면은 이해갈 거야. 자, x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됐죠? 네. 그러면 난 a의 범위를 알고 싶어. a를 뭔지 봤더니 x 옆에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줘야 되고 4도 한번 더해줘야 돼. 선생님, 저는 4부터 더하고 싶은데요. 아니, x랑 제일 가까이 있는 애부터 계산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돼요? x랑 가장 먼저 붙어있는 애부터. 그러면 봅시다. x에다가 일단 뭐를 곱해줘라? 마이너스 2를 곱해줘라. 원래의 식은요, 마이너스 3이 x 2 이렇게 돼 있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곱해주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2. 뭐 곱해줬어? 음수 곱해줬어. 맞지? 그럼 네.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면서요, 크로스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바뀌어야 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럼 얘 마사고 얘 6이니까 당연히 큰 수 6은 여기 오는 거고 마이너스 4는 이쪽에 가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 뭐 해줘라? 더하기 4 해줘야 되죠. 여기다 더하기 4, 여기다 더하기 4. 자, 부등호만 바뀔 일이 없죠? 없죠? 그럼 부등호만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곧 뭐란 얘기야? a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10, 0. 어디 있어요? 3.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어떻게 내려가는지가 중요해요. 선생님 오늘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너네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다 풀 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선생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의 성질이야? 부등식의 성질이고 부등식의 성질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고.
부등식의 성질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했던 그 페이지 119쪽에 너희들이 2-1번 한번 해봅시다. 119쪽에 2-1번. 그러면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좀 설명해줄게. 간단해. 2장이면 끝나요. 네. 거기 보면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먼저 볼게요.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일단은 나중에 조금 이제 특수한 부등식이 배울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부등식은 부등으로 표현되지. 크다, 뭐 작다,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 예. 답이 범위로 나오지 않겠니? 해를 구한다고 하면? 네. 1차 방정식은 딱 답을 구하면 x는 뭐 이렇게 떨어졌잖아. 부등식은 대개는 부등호가 사용되기 때문에 범위로 답을 구하는 거야.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선 똑같이 1차 방정식이랑 이항을 해야 돼.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대신 그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푸는데 일단 부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은 부호를 바꿔서 다른 항으로 보내는 걸 이항한다고 하지. 네. 부등식에서도 이항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등식의 해 봅시다.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꼴로 고쳐서 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해를 구할 때 이 수라고 하는 숫자 얘기하는 거야. x는 3보다 크다, x는 3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돼. 수직선은 거창하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는데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등호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빵꾸를 뚜냐 안 뚜냐야. 자, 만약에 등호가 없어. 그럼 그 숫자는 포함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3보다 크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민재야. 네. 그럼 3 포함이야? 아니잖아. 3보다 큰 수부터 시작인 거잖아. 네. 그럼 얘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3은 안 돼요. 그보다 큰 부분만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3이야. 3 포함이야? 아니야? 포함이에요? 저 3 포함이에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도 포함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함을 하냐 안 하냐, 등호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구멍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걸려있는 거지. 풀어주느냐, 같이 하느냐.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와 얘는 되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맞지? 3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냐. 그럼 만약에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수직선은 말했지? 거창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 여기 이렇게 딱 찍어. 아, 2가 해야. 그럼 여기 동그라미 뚫어야겠죠? 왜 뚫었다? 등호 없다? 그 다음 뭐야? x는 어떻대? 야, 주인공이 누구야? x잖아. 2가 주인공이야? 아니요. x가 주인공이야. 난 x의 범위를 아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x는 2보다 어떻다? 크다. 2를 기준으로 큰 쪽은 무조건 수식에서 오른쪽, 작은 쪽은 왼쪽이죠. 큰 쪽이요. 이것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큰 쪽은 오른쪽, 작은 쪽은 왼쪽. 맞아요? 네.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수직선으로 나타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한 장 넘어가서 진짜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 1차 부등식과 그 풀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1차 부등식은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어떻게? 좌변으로 보낸대. 선생님, 전 우변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청개구 같은 심리. 상관없어. 하지만 대부분의 답지도 다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보낸 형태로 답이 나오고, 선생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실 거고, 모든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해. 혼자만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좀 답이 헷갈릴 거야. 왜냐면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거 어떻게 똑같지 않니? 그렇죠. 측정할 때도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요게 좋은 거야. 내가 말해줘. 주인공이 누구야? 3이 주인공이야? 아니야. 주인공을 앞에 써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부분은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보내서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고요. 다 좌변이 뭐가 돼야 되는데? 1차식. 1차식이 돼야 6차 부등식인 거예요.
2차식이 들어있으면 2차 부등식이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1차 부등식을 할 거니까 다 이항을 시켰을 때 1차식이 돼야 돼. 우리가 방정식 할 때 1차 방정식은 뭐라 그랬어?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내주면 1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네. 이번에는 1차식은 요런 네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으면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이 무슨 식이다? 1차식이기 때문에.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순서. 이 풀이 순서를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방정식이랑 똑같은 식으로. 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항을 좌변,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난 주인공인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정의로 이렇게 나타내서 어떻게?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저렇게만 들어가지고 모르잖아. 직접 풀어봐야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1차 부등식 3개를 한번 보여줄 테니 봅시다. 잘 보이겠지? 자, 방정식이랑 어떤 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풀어주는 거예요. 미지수는 저기 x. 맞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적어. 왜? 이항시킬 때는 아직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양변을 뭐? 음수로 나누거나 곱했을 때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여기 휙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겠죠? 자, 나는 x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단계. 마이너스 2로 나눠야지. 양변을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어머. 나눌 때 무슨 수로 나누었지? 음수로 나누었고요. 여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고요.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야 돼. 왜? 음수로 나누었잖아. 부등호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그대로 뒤집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5. 이것이 해예요. 수직선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빵꾸를 채워주세요. 5고요. 5보다 어떤 부가야 x는? 작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x의 범위가 궁금해. 좌변, 우변에 다 x가 깔려있네? 맞아요? 그럼 얘 이렇게 휙 이항시키면 되지. 그럼 몇 x? 6x가 됩니다. 그 다음 부등호 이렇게 됐고 11 있고요. 휙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면서 12가 돼요. 맞아요? 양변을 뭘로 나눈다? 6으로 나누죠?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x. 얘는 2. 수직선에 나타내면 빵꾸 뚫어야 돼. 그치? 2보다 어떻다? 큰 쪽. 맞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더 쉽지. 아까보다. 수의 범위 구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쉽지 않아요?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얘 봅시다. 나 x의 범위 구할 거예요. 마이너스 4x를 이항시키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 9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2죠. 난 x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주죠. 자,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얘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예. 그러면 x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수직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4인 거고요. 4보다 큰 구간. 빵꾸 뚫어야 돼요? 되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뭐 풀고 있었어, 선생님? 1차 부등식.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고 있었고요. 자, 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처럼 옆에 넘어가면은요. 근데 복잡한 것도 하지, 복잡한 거. 복잡한 거 패턴 항상 똑같다. 괄호, 소수, 분수. 복잡한 거 패턴 항상 똑같지? 괄호, 분수, 소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괄호는 뭐해? 분배해서 풀어. 소수는 어떻게 해? 10, 100, 1000 곱해. 분수 어떻게 해?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고 문제를 직접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자, 봅시다. 1-1번에 1번이랑 2-1번을 할게요. 1-1번에 1번 보면 괄호가 있는 부분이죠? 네. 괄호를 어떻게 한다? 분배하여 풉니다. 자, 1번 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맞죠? 네. 3x 플러스 9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3x 플러스 9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얘 넘어가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4x. 얘 이렇게 넘어가면 마일이니까 8. 자, 양변을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4로 나눈다. 나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어주고요.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수직선이 나타낸다고 하면 색칠해주고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거가 작은 부분이라는 거. 됐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지금 한 선생님이 괄호 풀었던 거고, 이제 2-1번의 두 문제 정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소수가 나와 있죠. 소수는 뭐야? 10, 100, 1000을 곱하면 돼. 뭐 곱하면 되겠니? 10을 곱하면 돼. 그럼 4 마이너스 5x 맞죠? 얘는 2x 마이너스 10이에요. 1 아니에요. 다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 x를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5x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7x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맞아요? 양변은 뭘로 나나? 마이너스 4. 이제 쉬어. 부등호가 바뀌죠? 바뀌죠? 네. 왜? 마이너스 7을 나눴으니까 그럼 얘는 몇이야? 2. 수직선 표시 안 할게요. 자, 다음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10을 곱해. 모든 항에다가 다 뭘 곱한다? 10을 곱한다. 자, 10 곱하면 여기는 2가 되고 x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5x. 그 다음 뭐야? 24. 24, 28 아니야? 28. 자, 됐어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28. 자, 정리합시다. 이거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x 30. 됐어요? 예. 양변을 마상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게 답인 거야. 부등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들이 121쪽, 122쪽, 123쪽 있잖아. 거기 거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 정리해봐요. 부등식도 활용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하면 되고, 일단 118쪽에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이 나오죠. 부등식은 일단 뭘로 나타내지? 부등호로 나타내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에서도 저렇게 네 종류가 있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 자,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등식을 풀 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대로 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일단 부등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들이 이 박스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헷갈리나 봐. 우리가 옛날에 수의 범위를 배울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 맞죠? 그럼 이상이면 3 이상 하면 3이 포함되지. 3 초과하면 3이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등호로 나타낸다고 하면 3 이상이면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만 3 초과하면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4개를 구분해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크다, 작다, 미만, 초과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 문제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이상은 안 헷갈려. 크거나 같다와 작자드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국어적인 문제야. 자, 다시. 작거나 같다는 크지 않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3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수학적으로 부등호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들만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면 부등호를 사용해가지고 부등식을 표현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배우려는 메인은 사실 이건 아니에요. 옆에 페이지 부등식의 성질. 자,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의 성질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니냐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어떻대? 성립한대. 바뀌지 않는데. 그럼 부등식도 부등호가 들어있는 그 부등식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3개밖에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3번.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고 1번 쉬운 것부터 갑시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수는 양수도 되고요. 음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두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여기 나와있어.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 같은 수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돼요. 예. 자,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기는 딱 명시해줬네.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자, 3번은 왕변을 쳐야겠죠.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데? 뒤집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증명해 줄게요. 일단 우리가 음수에서 대소관계를 보면은 음수의 대소관계 절대값이 큰 수가 없더니 작죠. 네. 즉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아요. 맞죠? 여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냐? 1번부터 보면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예를 들어 3하고 5라는 수가 있을 때 당연히 5가 더 큰 거 맞죠? 네. 같은 수를 더해볼까? 자, 더하기 만약에 3을 했어. 더하기 3을 했어. 그럼 6하고 8이죠? 같은 양수 더했는데 부등호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음수 해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0이죠. 얘는 뭐예요? 2죠. 음수를 더했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자, 빼기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얘들아? 그치? 예를 들어서 3 빼기 5를 했어. 얘 5 빼기 5를 했어. 그럼 얘 뭐야? 마이너스 2고 얘는 0이죠. 네. 당연히 0이 더 크지 않아요? 마이너스 2가 수직선에서 더 왼쪽에 있습니다. 더 작은 수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았어?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그럼 봅시다. 2하고요 8이 있어요. 8이 더 큰 거 맞아요? 네. 자, 곱하기 해볼까?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하면 4하고 16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누기 해볼까? 나누기 2하고 나누기 2하면은 1이고요. 얘 뭐예요? 4고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수? 양수를 나눴을 때 얘기했어. 자, 다시 한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죠. 그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다고 했어요. 봅시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이 있어요. 네.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네. 맞아요?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3 해볼까? 곱하기 마이너스 3 해볼까? 그럼 얘는 6이고요. 6이래. 진짜? 9요. 9고요. 9고요. 얘는 18이죠. 얘가 더 크네? 어떻게 됐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뭐 했더니? 음수 곱했더니. 그럼 음수 나누어 볼까? 나누기 마3.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럼 뭐야? 1이죠? 얘는 몇이야? 2죠? 역시나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됐어요? 부등식의 문제들은 대부분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부호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부등호 방향이다.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범위를 얘기해주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3번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지우가 치울게요. 시계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 x는 뭐라고 되어 있지? 3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런데 난 저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x의 범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다음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래. 4x의 범위도 구해보고 4x 플러스 3의 범위도 구하고 2x도 구하고 2x-1의 범위도 구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x의 범위를 알지.
예. 나 4x의 범위가 알고 싶다니까? x 옆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는 얘기니? 3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네. 부등식에서 아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면 성립해 안 해? 해! 다 성립해! 다만 음수를 곱했을 때 성립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음수를 곱했을 때 성립하지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바꿔준다는 거야. 차이점을 알았어? 성립 안 하는 건 없어. 성립을 하되 부등호 방향을 신경 쓰세요 이 얘기잖아. 뭘 했을 때? 음수를 나누거나 음수를 곱했을 때. 됐죠? 그럼 여기 봅시다. x 옆에 뭐가 곱해져 있어? 4가 곱해져 있잖아. 예. 자, 그러면 나는 지금 x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알고 있는 거고요. 나는 x 말고 4x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양쪽에다가 뭐를 곱해? 4. 4를 곱해주는 거고 3한테도 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수를 곱했는데 양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4x는 12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답이. 민지 어려워? 자, 다시 한번 EX를 보여줄게. 나는 지금 X의 범위만 알아. 근데 난 EX의 범위가 알고 싶은 거지.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양변에다가 다 2를 곱해주면 나 EX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줬는데 양수를 곱했으니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몇 x가 되는 거다? 2x가 되는 거고 얘는 몇이 되는 거다? 6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그럼 정답이라는 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시계값을 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4x 플러스 3의 범위를 알아야겠대. 네. 그럼 4x 플러스 3의 범위는 x에다가 4도 곱해줘야 되고 더하기 3도 해줘야겠네? 그럼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자, 순서대로 어떻게? 아까 처음에 x의 범위는 이렇게 알고 있지. 양변에다 뭐를 곱해줘야 된다고? 곱하기에다 4를 해야겠네. 맞아요? 예. 그럼 얘는 4x는 뭐야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됐죠? 예. 나 얘가 알고 싶다니까 4x 플러스 3이 알고 싶다니까 그럼 이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하기 3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는 거고 얘가 이제 4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바로 1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x 플러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마지막. 2x-1의 범위가 알고 싶어. 나는 지금 x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알고 있어요. 2x 양변에다 뭐를 곱한다? 1을 곱한다. 아, 그럼 2x의 범위 일단 알아. 2x는 6보다 커요. 근데 문제의 선생님이 2x-1의 범위를 알까? 아, 양변에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x-1이 되는 거고 같은 수를 뺐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5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시계값의 범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3 됐어? 근데 내가 마이너스 4x의 범위를 알고 싶어. 잘 봐. 나 x의 범위를 알고 있죠. 예. 자, 여기서 그대로. 난 마이너스 4x를 알아야 돼. 양쪽에다 뭘 곱해? 마이너스 4를 곱하죠. 자, 일단 부등 음수 곱했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맞아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4x죠? 여긴 몇이야? 1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야. 하나 더. 자, 아까 여기에서 이게 문제야. 여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럼 일단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처음에 알고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한다. 자, 음수를 곱하였으니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맞아요? 그러면 몇이야? 마이너스 5x죠. 얘는 몇이에요? 15예요. 여기에 뭐만 해주면 돼? 더하기 6만 해주면 돼. 자, 여기선 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왜? 더하기 6을 했으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라면 그럼 그대로 부등호 방향에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얘는 21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문제를 풀이는 다 뭐를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120쪽에 4번이랑 5번 한번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4번 먼저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부등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1번부터 다시 선생님이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2a 더하기 1, 2b 더하기 1이면 a가 b보다 크다. 자, 봅시다. 같은 수가 곱해져 있죠? 예. 근데 양수야. 부동방이 바뀌지 않아. 같은 수를 더했네? 맞아요? 부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 적이 있었어 없었어 얘네들은? 바뀐 적이 없었어. 근데 얘네들 둘이 비교해봐. 바뀌었네? 그럼 1번은 틀린 거. 오케이? 예. 자, A랑 B랑 있는데요. 똑같은 수를 뺐네. 예.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바뀐 일이 없어. 그럼 바뀌었어. 잘못됐네? 네. 자, 봅시다. A랑 B가 있어. 맞아? 네. 근데 봐봐. 잘 들어, 여기는. 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얘도 마이너스 1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부동을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다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요. 마이너스 1A라고 배웠어요. 그럼 마이너스 1A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 무엇이 곱해져 있었다? 한 번 마이너스 1이 곱해졌었다. 그러면 부동방이 한 번 바뀌어야 했었다. 근데 그대로 있네? 그럼 얘도 뭐야? 잘못된 거라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얘 보자. 그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다.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건 너무 쉬운 거겠지. 마이너스 2분의 1A랑 똑같은 거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은 음수네? 음수가 한번 곱해졌었네? 그럼 부동 방향이 한번 바뀌어야 되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네. 바뀌었네? 그럼 이거 만든 거네. 자, 마지막까지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졌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졌었다. 부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찾는 문제, 객관식 문제 분명히 나올 텐데 말이지. 등식의 성질 아는지 모르는지 일일이 5가지, 3가지 써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너희들이 개념을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5번. 5번은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너희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스킬을 발휘하도록. 자, 봅시다. X의 범위가 나왔어. 잘 들어, 이거 잘 들어. 헷갈릴 거야. 아까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X의 범위가 나왔어. 근데 나는 A의 범위를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A의 범위를 알아야 그 A에 들어있는 정수값들을 구할 거 아니야. 맞죠? 네. 자, A의 범위를 잘 보니, A는 일단 3분의 5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일단은 얘는 3분의 1 곱하기 뭐야? 가로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맞아? 네. 맞아?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X의 범위를 알아야 돼. 알고 있어. 얘 범위는 지금 뭐가 더 곱해져 있니? 3이 나누어져 있지 않니?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얘 좀 따로 보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보자. 얘를 갈라 쓸 수 있지 않니? 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X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잘 봐. X 옆에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곱해졌었지. 그 다음에 뭐야? 3분의 5 한번 더해주면 돼. 얘는 다시 얘는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X라는 거 알겠어요? 네. 네. 이 아이를 뚫어져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X에다 한번 곱해준 거고 3분의 5를 한번 더해준 거잖아. 야, 이거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5랑 똑같은 거 맞지 않아요? 네. 맞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 3분의 5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디다? X 여기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짜리가 아니야. 두 개짜리 똑같아. 양쪽에 있어도 똑같이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 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나 뭐부터 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야 되지 않니? 네. 맞아? 네. 어디다? 다. 얘가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x. 맞니? 부두고반이 바뀌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봐.
이거 몇이니?